이겁니다. 미국 국빈 방문 떠난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갈리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방문을 하는 거다. 미국과. 근데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거 불안과 공포다.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뭐가 논란이 생긴다. 이번에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국하는 장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오늘 이제 순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해요. 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거꾸로 하지 말기를. 이건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윤법적 외교 전 안 된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반드시 해소된다. 뭐 이렇게 막 야당에서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국무총리의 오늘 어떤 설명이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도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 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 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봐 걱정됩니다. 큰일이 일어날까 봐 큰일입니다.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정권이기에 진짜 걱정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순방에서 약간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뭐 안정제 하나 넣어두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어요. 전영기 의원님. 네. 사실 순방 때마다 논란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 타격 입었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이제 야당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그거를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럴 것 같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외교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도모하겠다고 나가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거, 그러니까 출발과 동시에 저희는 사고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오늘 공개된 인터뷰 내용. 그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이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정말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불안과 공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 상황을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중국에게는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고 일본에게는 뒤통수를 받고 있고 러시아에게는 적대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거든요. 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냉정하게 국가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국익에 우선해서 모든 발언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 오늘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순방하는 국가 언론사 인터뷰하는 거 통상적인 관례처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 이거 못 받아들인다. 유럽은 여러 차례 전쟁에도 미래 위한 협력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영기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다음은요. 대통령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었어요. 이거 보시죠. 자,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 발언, 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나온 요 대목에 대해서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내놨는데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논평을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줍니까? 우리나라가 용서하면 되는 문제를 여태껏 용서를 강요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단 말입니까? 정기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경악할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불쑥 던질 얘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민감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일 굴욕 외교 논란 때문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미래를 가야 되는데 미래를 과거에 가야 된다.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강요와 압박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최소한 일본이 보편적 인권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특히 우리가 뭐 이번에 그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예. 그다음에 또 양안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이어서 세 번째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 역사로 사과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저는 삼진 아웃에 해당될 만큼의 심각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게 내려있는 반일 정서 내지는 민족주의적 감정선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점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뜻인 말씀하신 대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못 받아준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체제 구축을 뭐 원하고 있는 건 삼척 정도 알만한 사실이니까 적어도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한 걸로 봐야 된다. 또 하나 이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 다시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 경제는 중국이요 안보는 미국이다 내지는 이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 시대가 불가능해졌다. 왜 그러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되면서 전 세계의 전선 자체가 평화 상태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 편을 들어야 되고 서야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편을 설겠다. 다시 말을 바꾸면 이러저러한 상황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양민을 학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로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도는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야당에서 주장한 대로 왜 조용하지 않느냐, 왜 긁어서 부스럼 만드냐는 공격은 제가 보니 지점을 좀 넘어섰다고 봐요. 포인트가 안 맞는 거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편하게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렸다 상황이 이렇게 봅니다. 전종기 한 1분 남았는데요. 전략적 모호성 지금은 통하지 않는 세상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일단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가 지금 통하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야지 왜 모든 패를 다 까고 가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조용한 뭐 독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일본과 이런 관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도와달라라고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외신의 인터뷰에서 모든 패를 다 까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쓰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전에 협상 대상이기도 한데 왜 패를 미리 다 보여주는가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방문길을 떠났습니다.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는지요.